자, 극한을 조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조사하라는 말은 극한이 있으면 존재한다. 그리고 극한값이 얼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존재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일단 교과서 19쪽에서 배웠던 극한의 존재성 복습을 해보면 어떤 함수 fx에 x값이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극한값 리미트 fx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x가 a로 한없이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즉 x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인 이건 무슨 극한? 좌극한과 그 다음에 x값이 a보다 조금 크면서 a에 다가가는 즉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 즉 우극한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극한이 3이고 우극한도 3이다. 그러면 이 값을 드디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함수 fx의 x값이 a일 때의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극한값도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극한을 조사할 때는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조사를 해서 두 개가 같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편의상 이만큼을 fx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것도 조금 눈에 띄죠. 절대값 기호는 기호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수차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좌극한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조금 기호를 간편하게 우리는 지금 x값이 3일 때 좌극한을 원하니까 f3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편의상 이런 기호를 조금 쓸게요. 자, 좌극한은 식을 다시 쓰면 x가 3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좌극한은 분자는 건들 게 없으니까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고 문제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 분모가 조금 변하죠. 식이 변하죠. 자, x값이 3으로 다가가는 좌극한이라는 말은 x가 일단 3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서 3을 빼주면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절대값 안에 부분이 0보다 현재는 작으니까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나오죠. 자, 그리고 x값을 3으로 가까이 다가가게끔 극한에 취해주면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0분의 0꼴은 어떻게 처리하더라? 분자 분모를 모두 인수분해 했었어야 했죠. 자, 인수분해 하면은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x-3, x-3 이렇게 분자 분모를 모두 0으로 가게 하는 인수가 약분이 되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분자는 4로 가죠.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우극한은 편의상 건너뛰었는데 여러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해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약분될 것은 약분되고 4가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보니까 다르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름으로 x값이 3일 때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함수 fx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러한 2차 함수를 그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를 가지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이때 x값이 2로 한없이 다가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앞에서 푼 5번 문제와 똑같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x값이 a로 다가갈 때 fx의 리미트 fx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더라? x값이 a로 다가갈 때 좌극한과 그 다음에 x값이 a로 다가갈 때 우극한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이 말도 지금 x값이 2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것을 알아내야 여기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좌극한은 x값이 2보다 작을 때니까 이때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좌극한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좌극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우극한도 똑같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의 우극한인데 여기 들어가는 식은 현재 x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이 곧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식을 두면 좌변은 그냥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고 우변은 4 마이너스 6 플러스 4 따라서
2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K는 6 이렇게 간단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x값이 1로 다가갈 때에 fx는 극한값이 알파 그리고 gx는 극한값이 베타라고 합니다. 문제 푸는 것과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서답형 답안지 적을 때 이 알파라고 적어야 되는 것을 a라고 베타라고 적어야 되는 것을 b라고 대충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베타와 b는 완전 다르고요. 알파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a와 다르죠. 그래서 알파 대신에 뭐 a, 베타 대신에 b 이렇게 적으면은 오답 처리될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면서 자, 어쨌든 fx의 극한값은 알파 그리고 gx의 극한값은 베타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식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제 아래에 있는 복잡한 분수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단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 두 식을 연립해서 그 중에 큰 게 알파다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식으로 쉽게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적었던 풀이를 이해를 했으면 7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히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리미트라는 기호는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렇게 안에 있는 함수에다가 각각 분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1번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식도 마찬가지로 fx, gx에다가 리미트 기호를 분배해주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두 문자에 대한 식 두 개니까 연립을 해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립을 할 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은 기억에서 나온 베타 이꼴 1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 식에다가 두 번째 식을 베타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알파 곱하기 그냥 다 전개하고 한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인수분해하면 알파 값이 2 또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알파 값이 2일 때 베타 값은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베타는 마이너스 1, 베타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베타 값은 2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경우가 지금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답인데 그럴 때는 항상 여기 힌트가 있죠. 이제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정답이고 이건 우리가 찾는 케이스가 아니죠. 자, 따라서 알파 베타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이것은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에 2gx 플러스 4분의 fx 플러스 2인데 우리 이제 gx분의 fx 이렇게 두 함수의 목도 리미트 기호를 분자 분모에 분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식은 그냥 이제 리미트 밑에 기호를 좀 생략하고 적을게요. 여러분 시험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좀 판서량이 많아서 대충 이렇게 좀 적을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분자가 알파 플러스 2, 분모가 2베타 플러스 4가 되어서 우리가 구했던 알파 베타 값을 모두 대입을 해주면 간단하게 답이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8번입니다. 8번은 좀 그냥 계산을 할 줄 아느냐를 점검하기 위한 문제가 4개가 있는데 양은 좀 많지만 난이도는 쉬운 난이도는 쉽지만 양은 좀 많은 문제가 되겠고요. 선생님 이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1번, 2번이 같은 유형이라서 그냥 2번만 그리고 3, 4번이 같은 유형이라서 4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 2, 3, 4번 모두 분모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을 어떻게 풀이하더라 하는 것만 복습을 잘 해두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이고 사실 이거는 영상을 안 보고도 수학교 수업만으로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영상을 보고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20페이지에서 배웠는데 0분의 0꼴의 극한은 풀이 방법을 반드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모두 0으로 갈 때 이 분모 분자를 모두 0으로 수렴하게 하는 어떤 인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분자 분모를 최대한 인수분해하여라. 인수분해라는 단어만 기억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루트가 들어있어서 쉽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루트를 없애고, 즉 루트를 없앤다는 말은 유리화하라는 얘기죠. 유리화하고 나서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다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 나오는데 조금 더 분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을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 하나의 센스인 거죠. 그래서 처음엔 틀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틀리시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안 틀리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지금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된 거는 보셨을 거고 분자 역시 그냥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주면 여기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지까지 영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아시죠? 이거는 약간 라면 끓이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라면 끓이는 방법 그냥 물 붓는다, 끓인다, 스프 넣는다, 면 넣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것 같다가 자, 봉지를 오른쪽으로 잡으세요. 왼쪽 손가락으로 뜯으세요. 이까지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이까지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 중3 거고 사실 고1 입학해서도 수차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양심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마스터 하셨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질문하시면 안 되죠. 자, 약분하시고 이제 약분을 했으니까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안 갈 겁니다.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어서 4분의 3이 되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아래 위로 대입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0분의 0이 되죠. 아, 그러면 인수분해 하랬는데 근데 루트가 있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유리화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4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3 이 식 그대로에다가 분자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1 그대로 곱해주고 분모는 분모끼리 모두 전개해주면은 분모가 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3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 분모가 아직은 0으로 가는데 이렇게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약분해 준과 동시에 분모는 1로 분자는 2로 이렇게 0분의 0꼴을 벗어나죠. 그래서 극한값은 2가 되겠습니다.